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숙청의 대상이에요. 대만만 통일하면 이제 어쩌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전 컨텐츠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전투기 플랫폼에 대한 어떤 현 상황을 굉장히 한번 들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면, 이제 궁금한 건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야전군 출신들을 제거하고 정치 장교 출신을 남겨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뭐 당정군 할 것 없이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 벌여왔어요. 그쵸. 근데 지금 군만 보면 요번까지 다 해보면 한 4차례 정도 일종의 이제 숙청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요. 4차례. 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전에 이제 후진타오 시절에 군부를 좀 정리를 한 걸 있었고, 그러니까 중앙군사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야전군들도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유샤가 시진핑을 맞아요. 뭐 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중국도 갔다 왔어요. 베이징 가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 이야기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네. 제가 하도 그게 국내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베이징에 제가 뭐 그전에도 자주 가지만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 뜬 소문이었어. 그렇군요. 갔더니 그런 거 없다. 오히려 장유샤와 시진핑의 관계는 호영호재하는 그런 관계였다. 물론 이제 둘 다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이 중국 공산당 군의 굉장히 원로급이었고, 그쵸. 그다음에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이는 사실 장유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잘 지내고 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작년에 엄청난 맞아요. 얘기들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방에 9월 3일 열병통해서 해결을 해줬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의아하다. 이게 중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메커니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중 단체들에서 좀 약간 그런 거를 좀 뭐 속된 말로 지어냈다라고 봐야겠죠.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9월 3일 열병식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 왜 장유샤를 날려버렸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찌 됐든 네. 이 장유샤가 시진핑을 쳐낸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시진핑한테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소문들이 장유샤를 날려버린 거 아니냐.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공산당 중앙군사위가 되게 이상한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위 부주석 다 날라갔고 공석이네요,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공산당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정치 장교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야전군인이 있고 정치 장교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한 24년 말쯤에 이렇게 뭐 대만에도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대만 군과 관련된 일을 한 친구들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었어요.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일반 군인들과 정치 장교들 간의 알력 다툼이 상당하다. 근데 이번에 딱 드러났죠. 그러니까 둘의 알력 다툼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야전군인들을 다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은 정치 장교는 지금 거의 이제 많이 희석화가 됐어요. 근데 그것 대신에 이제 기율, 우리 치면 이제 사정 관련된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중앙군사위. 그러니까 노리는 건 뭐냐? 중앙군사위 자체도 이제는 무력화시키겠다. 시진핑 독주 체제로 하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이러면서 시진핑에 충성하는 사람만 군에 남겨놓겠다. 최고위급만 남겨놓겠다. 지금 보면 이제 로켓군이라고 하는 이제 부패 사건도 있었고, 네. 중국군 내부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번에 장유샤와 관련돼서 외신이 나온 것 중에 뭐 장유샤가 중국의 핵전력 관련된 맞아요. 거를 노출시켰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반신반의해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시진핑 집권 이후에 이 외신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뭐 해외 대표적인 네. 뭐 미국계라든가 일본 쪽 매체들이 예전만큼 정보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반신반의하다라는 게 일종의 해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쳐냈어라는 찌라시들을 보고. 그렇게 일종의 흘리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숙청을 하는데 다른 이유를 대서 숙청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좀 포장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로켓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이 갖고 있는 상당한 모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 인민해방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글도 쓰고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있는데 좀 우리 군대하고 틀려요. 틀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로켓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육군에서 뭐를 이제 뭐 우리 병영 짓는다. 그러면 이제 입찰하고 이런 좀 공개적이고 그렇죠. 투명한 과정을 네. 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로켓군은 또 특이한 게 로켓군 내에 그런 부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든가 부대 내에. 장비 획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군에서 다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다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럼 이게 로켓군만 있느냐? 그럼 전체가 거의 다 전체가 그런다고 봐야죠. 전체도 그렇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이 이제 덩샤오핑 시절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어떤 걸 하게 되냐면 군이 사업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 정책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생해서 먹고 살아라. 네, 물론 이제 나라에서 예산을 주지만 이 예산으로는 예를 들어서 군 운영하는데 다 쓸 수는 없으니 군이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운영 유지 관련된 부분을 그렇죠. 그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 돈 맛을 봤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면서 인사라든가. 더 많이 남겨 먹기 위해서 뭔가의 비리가 좀 있었겠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장비 획득 과정에서도 비리가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돈 맛을 보다 보니 승진할 때마다 윗사람한테 돈 바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부정부패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가 너무 뿌리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렇게 판을 깔아준 상황이라서 네. 이게 뭔가 끊고 매짐이 있으려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1인 집권 체제를 강화할 수 수 있고. 그러니까 요새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한 5, 6년 정도 살았었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드라마들, 지금도 이제 제가 중국 가면 호텔에서 계속 틀어놔요, 뉴스, 이 텔레비전을. 그래서 채널마다 다 보는데, 시진핑 집권과 함께 새로 생긴 드라마 장르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런 기율, 감찰, 아, 사정.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이제 검찰 드라마 그렇죠. 식으로 네. 그런 드라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이제 무협, 그 다음에 그쵸. 이제 항일 전쟁, 네. 뭐 국민당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한류 한창이었을 때는 거의 대장금이 중국에 있는 그렇다고 지방 하더라고요. 채널마다 다 나왔었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어떤 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재방이 된다고 그러요. 네. 아직도. 그래서 뭐 간간히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뜨는 장르가 그거예요. 그런 이제 사정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막 내용 보면 막 공산당 저 지방에 있는 정말 겉으로 봤을 땐 청렴결백하게 사는데 막 비리를 막 파헤치는. 닭장을 열어보니까 금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워낙 지금 이제 이 부정부패와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 작년에 나왔던 정책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공산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밥을 먹는다, 술을 먹는다 그러면 윗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요. 보고를 해서.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국 요식업이 지금 절단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허락 받고 하면 안 먹게 되죠. 그렇죠.
아유, 네. 불편한데 그냥 집에서 먹지.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이제 문 닫는 식당도 많고 아, 그래서 또 한 가지로는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물론 큰 기업들도 있지만 정부에서 쓰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가면 뭐 사실 이제 정말 정부 고관 내작들은 그동안 이 시진핑 집권 전만 하더라도 밥 한 끼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맞아.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죠. 아,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중국 왕래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뭐 그런 추억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 이제 KTV라고 그러는 룸사롱, 그 다음에 뭐 나이트클럽 다 철퇴 맞았어요. 아,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사실 이런 유흥 이런 것과 관련된 전쟁을 대규모로 벌여왔고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남아 있죠. 거기다 더해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시진핑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네요. 그렇죠. 본인의 1인 집권 체제 강화와 더불어 부패를 잡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일종의 무기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광범위한 사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장유샤도 쳐낸 걸 보면 사실 장유샤가 이제 이 시진핑의 군부 세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그러니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지금 보면 2인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숙청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27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연임을 27년에 할 거냐, 한 번 말 해야 거냐.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일단 이제 이렇게 장유샤 날리면서 지금 군부는 사실상 정리가 됐어요. 네. 그 전에 당 정도 정리가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자 당과 정을 잡았어도 당정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군이에요. 뭐 예를 들어 엎어버리면 그렇죠. 밤사이에 엎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안감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 부분까지 네,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또 중국 이야기할 때 빼놓고 지금 넘어갈 수 없는 게 대만 이야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중 단체들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물론 이제 이게 카더라인데 네. 장유샤가 시진핑의 대만 침공을 그동안 말려왔다. 라는 썰이 굉장히 있구나. 많습니다. 왜냐, 그 장유샤하고 또 이번에 날아간 류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산당 중앙군사위에서 유일하게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소개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한 70년대 말에 한번 크게 싸운 적이 그렇죠. 있었고, 84년도에도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잘 안 됐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 베트남어 지명을 잘 몰라요. 제가 베트남어를 할 줄 네. 모르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 지역을 라오샨, 우리 한자로 하면 노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붙었었어요. 거의 사단급 이상 되는 베트남과 중국의 병력이 붙었었는데, 그 시작은 중국군이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베트남군이 반격하는 단계였는데, 그때 공을 세운 사람이 장유샤였어요. 선봉 약간 뭐 중대 뭐 이런 중대장 대대장 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야전 부대의 핵심 장교 역할을 했었고, 류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장유샤가 잡혀갈 거를 예상하고 편지를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요새 막 그 SNS에 돌아다녀요. 네. 근데 보면 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기가 뭐 말렸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이제 84년도 라오샨 전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 이제 중국 내에서 이게 아직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그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간혹 중국에서 보면 이 퇴역 군인들이 시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때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다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못 해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시위하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본 사람이다 보니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편지에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긴가민가 하지만 충분히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쵸. 좀 정황은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중앙군사위가 시진핑 독주체가 됐다 보니 이제는 그야말로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그쵸. 하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대만 침공에 관련된 이 좀 생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조그만 거 뭐 저거 쳐들어가는 게 뭐 큰 대수냐. 그러니까 희생 이런 거 크게 생각 안 해요. 또 한 가지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공산당에서 약간 이제 내부 교육 자료 한번 이게 약간 흘러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미국 봐라. 미국 과거에 옛날에 남북 전쟁 때 그때도 목숨 많이 잃었는데 지금 저렇게 강대국되지 않았냐. 우리가 대만만 통일하면 이제 어쩌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군사 전략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전략 환경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거든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의 대다수 여론은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시진핑 집권 이후에 잘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국뽕이라 그러죠. 중국뽕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뭐 중국몽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중국 다음 미국 경제로는 지금 경제대국 G2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국뽕이 거의 지금은 이제 하늘을 뚫고 올라가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만약에 이제 뭐 대만에 대한 침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할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50% 이상은 된다고 봐요. 생각보다 높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스케줄대로 봤을 경우에 뭐 27년에 연임에 성공한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거의 한 85%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시진핑이 중국군에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초급 간부들, 그러니까 실제로 대만 침공을 수행해야 될 초급 간부들을 상대로 이 사람들을 야전형 군인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도 중국인민해방군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죠? 그렇죠. 그럼 이 초급 간부들이 이제 중급 이상이 됐겠네요. 영광급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앞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 선봉장들이구나.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다 돼가는 시점이고, 이제는 뭐 그냥 한마디만 내리면 언제든지, 어차피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요새 그 조선업, 특히 특수선 군함 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잘 보세요. 미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척수에 있어서는 이미 중국 해군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전투기 숫자도 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바다는 지금 중국이 다 잡고 중국이 있다. 다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로켓군 비리 얘기 나오지만 그렇다고 쳐도 여전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있어서는 동북아에서 최강자예요. 이제 군사적인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갔고, 작년에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말에 갑자기 이제 중국군이 대만 포위하는 훈련했고,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요즘 훈련한 양상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개시일 전에 하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해요. 포위 이런 거 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주로 전쟁 개시날 하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 전문 용어로 하면 D-데이 때 하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이제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중앙군사위도 그렇게 돼버렸고, 야전 군인들도 준비가 다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그 이제 대만 맞은편에 보면은 뭐 복건성 그다음에 절강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동부전구 네. 거기도 보면 다 이제 사령관들도 그런 사람들로 시진핑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다 바꿔버렸고 그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또 최근에 중국이 이제 인구 절명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군부에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당장에도 시진핑 1인 체제로 가면서 굳혀지면서 대만과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로봇까지 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아, 그 중국도 사실 그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인도가 가장 많은 그렇죠. 인구수를 자랑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중국이 사실은 모병제라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에서 100만 정도 이제 끌어모으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네. 계속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면 모병도 쉽지 않겠죠. 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보면 중국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뭐 학교도 문 닫는 데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또 근데 하지만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로봇이죠. 그러다 보니 로봇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에 좀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사실 이제 상업적으로 로봇을 쓰는 것과 군사적으로 로봇 쓰는 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 군이라는 약간 특수성이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좀 최악의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중국군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일단 들여오고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써봐요. 그러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그 과정을 좀 땡겨서 많이 해요. 그 기술에 대한 도입을 좀 과감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로봇을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군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향후 미래전은 사람이 먼저 교전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먼저 싸운다. 그러니까 로봇끼리 싸운다 먼저. 그렇죠. 그럴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병력도 아마 이제는 100만 유지하는 게 중국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로봇을 많이 써야겠죠. 그리고 로봇 산업이 워낙 또 지금 중국이 워낙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활성화하는 것도 있고요. 네. 참 오늘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연구위원님 통해서 많이 들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사실 지금 시진핑 독주 체제로 가면서 내수 소비는 굉장히 불편해졌다고 보여지는 게 맞고 예. 대신에 국방 쪽은 더 힘을 주고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연임이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김대영 연구위원 모시고 1부에서는 우리나라 전투기 플랫폼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현재 중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